하와이에서 귀국한 홍준표 또 개변. 그러니까 명태균이 듣다 못해서 내가 정리하겠다. 홍준표는 내가 정리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미국에 가서 바이든 날리면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때 MBC를 중심으로 해서 좌파 매체가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확 퍼뜨리고 그때 민주당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의에서 그것을 다 보도가 되기도 전에 언급을 하고 해서 그때 협업을 했다. 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 순방을 흠집을 내기로 작정을 해서 그 좌파 매체와 민주당이 일종의 그 합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그때 계속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가서 이렇게 이 무시를 당하고 이런 그 외교 행태를 처음에 벌였는데 우파 매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가 지금 안 보입니다. 내일 아침에 조간 보면 이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는 국민의힘에서 그 전에 바이든 날리면 이거를 막 퍼뜨렸던 민주당처럼 이것은 뭐 그건 말의 문제가 아니고 한미 정상 간의 이런 완전히 어정결례 외교 참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사람이. 도대체 지금 뭐 경상도 말로 지팔 지연된다는 그런 표현을 써줘. 그냥 자기 각자 따로 다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송원석 그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서 아마 이제 곧 전당대회를 할 겁니다. 전당대회를 하는데 핵심은 이제 시기가 아마 한 8월 중 여기에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신속한 전당대회를 이야기를 했죠. 근데 비대위 체제로 오래 가기보다 전당대회를 가는데 지금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은 관전 포인트는 이제 전당대회로 가서 새 지도부를 뽑기로 했으면 관전 포인트는 딱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문수 전 후보 출마하느냐, 하나는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하느냐죠. 자, 그런데 이 김문수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은 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김문수 그래도 투쟁을 해야 되니까는 위헌 정당으로 해서 뭐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좌파에서 투쟁을 해야 되니까는 강력한 김문수가 나와야 된다는 이게 설득력을 얻고 있고 김문수 전 후보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죠. 8월이니까는 아마 이제 그 조만간 이게 논의가 성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친한계, 친한동계 내부에서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마를 이번에 해서 당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한동훈 외에 친한계 누가 나올 만한 사람은 없죠. 당대표에. 한동훈이 직접 나와야 되는데 당권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세가 불리하죠.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면 될까 이렇게 이제 계산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마 이게 그 나중에 한동훈의 선택을 하는 길일 것 같은데 이번에 출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번에 출마를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그 지방선거 그리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몇 군데 열립니다. 정말 입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칫하면은 이게 이재명이 그 사이에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실책을 범하고 또 그 중단됐던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되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 지방 대선에서 또 질 수 있다. 이게 한동훈 쪽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한동훈은 책임을 지고 또 물러나야 된다. 지난번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났죠. 그러다 다시 나왔죠. 그런데 또 지방선거 가서 참패를 하면은 이번에 또 물러나면은 앞으로 정치적 앞날은 없다. 그걸로 끝.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그 기류가 있다는 말씀을 전제를 드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먹던 우물에 침을 뱉다 못해서 독을 풀고 있는 홍준표가 마침내 오늘 귀국했습니다. 대선 직전에 나 모르겠어 하고 나가버렸죠.
나가버리고 그래서 무슨 뭐 하와이 특사단이 가고 그 소동을 빚었는데 마치 남의 일인 양. 뭐 국민의힘은 끝났다는 둥, 뭐 이번 대선에서 뭐 이길 수가 없다는 둥,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뭐 총리로 발탁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그런데도 계속 하와이에서 독설만 품어냈죠. 자, 그러다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 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국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국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이 없어질 수 있다. 이게 위헌정당 해산 이게 청구가 인용이 되면은 당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배지가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그때 통진당 이석기 통진당이 없어질 때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배지 날아갔죠. 이런 건데 이걸 마치 남의 일 이야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에서 당대표를 2번 했고 대선 후보 본선에도 나갔고 예선에 2번 나갔던, 그리고 경남도지사하고 대구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할 거 다 했던 사람이 남의 당 일 이야기하듯이 자기가 한 달 전에 이미 정당 해산을 이야기했다. 김대식 의원이 하와이에 왔을 때도 무슨 하와이 특사에서 갔죠. 대선에 진다면 정당이 해산당할 것이니 대선에 꼭 이기라고 이야기했다. 완전히 남의 일 이야기처럼 하고 있죠. 어차피 이제 남이라고 자기가 선언을 했으니까 홍준표가 뭐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 통합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 정치 보복을 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보복을 하지 말란 이야기인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명태균 씨, 명태균 리스트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제 세 개의 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명태균 리스트. 윤석열, 김건희 부부뿐이 아니고 명태균 리스트 홍준표를 비롯해서 오세훈, 뭐 이준석 전부 다 지금 들어가 있죠. 이게 어떤 파급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특검이 이제 정치 보복을 하는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 명태균 씨는 홍준표에게 가장 서운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마치 이 명태균 씨를 일종의 뭐 정치 브로커 정도로 계속 취급을 했죠. 그런데 그 명태균 씨는 홍준표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그런 것을 계속 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이 홍준표가 SNS에 올린 글을 일단 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홍준표가 이렇게 이제 SNS에 글을 올렸죠. 자기 SNS에 미국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서 한 달간 머물면서 국민들에게 지은 2가지 죄를 속죄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이 글입니다. 이걸 딱 올렸습니다. 명태균 씨가. 국민에게 지은 2가지 죄를 홍준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일. 이게 자기가 국민에게 죄를 지었다. 사기 경선이었다. 2번째, 이번에 또 패배를 해서 그 김문수 후보에게 패배를 해서 결국은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다. 사기 경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국민에게 죄를 지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나갔으면은 그때 자기도 대통령이 돼서 잘했을 것이고, 지금 자기가 갔으면은 자기를 뽑아줬으면은 당원들이 자기를 뽑아줬으면은 자기가 이겼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를 위해 뭘 할 건지, 그래서 뭐 신당 창당 이야기도 나오죠. 이준석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걸 더 올리고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 가르쳐 드릴까? 홍준표에게. 특검 수사나 성실히 받으라. 거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홍준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쏴붙였습니다. 홍준표는, 저는 정말 홍준표, 이준석
이 사람들은 보수의 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우파의 완전한 적이 됐습니다. 거기서 하와이에서 그 독서를 날려고 불난집에 완전히 기름을 끼얹는 그런 행동을 운행을 하고 나서 지금은 또 등장을 해서 뭐 신당을 뭐 만들 가능성을 뭐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러면 또 결국은 분열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명태균 씨는 지금 이 SNS를 통해서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때 특검이 공표가 되고 나서부터 공격 대상이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모두를 막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말로 그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 리스트 중에서 물론 대다수는 한두 번씩 만났던 사람들을 다 리스트라고 할 수는 없죠. 만나서 뭐 의견 교환을 했던. 명태균 씨는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제가 영남일보 서울 본부장을 할 때 각 그 신문사에서는 여론조사를 하죠.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같이 한 그쪽 같이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때 여론조사 문제로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만났던 사람들을 전부 다 뭐 명태균 리스트 안에 넣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정말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데 뭐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이 있었거나 하면은 그것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거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지금 대구 경찰에서 곧 소환을 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젯밤에 그저께 밤이네요. 그저께 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과 만찬 회동을 했다는 기사가 하나 있었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오세훈, 이준석 이 두 사람은 둘 다 지금 명태균 그 씨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그 이준석은 그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그 밑에서 같이 참모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오세훈은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서 이준석을 부른 것 같은데, 김재섭 젊은 국회의원이니까 같이 부른 것 같은데 김용태를 같이 불렀는데 김용태가 거기서 참석을 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이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을 불렀습니다. 서울시장 공간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오세훈이 참석자들에게 훈시를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당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이준석 의원과도 힘을 합쳐서 보수 진영을 바꿔달라.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김용태는 아무리 35살짜리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지만은 비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면은 당 대표죠. 근데 이 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쭉 불러 모으는데 그중에 원오브 댐으로 가가지고 훈계를 듣고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꼬라지입니다. 비대위원장 있는 사람이 그 이준석 이번에 대선에서 끝까지 단일화를 거부를 하고 그 논란을 일으켰던 젓가락 발언. 과거에 이준석계였죠. 김용태는 뭐 천하 용인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뭐 천하람 뭐 허나도 다 이제 민주당 갔죠. 뭐 김용태 뭐 이기인 뭐 이렇게 해서 그 계보였죠. 그러면 지금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선 때 후보 단일화도 거부하고 젓가락 발언으로 그렇게 품격을 떨어뜨린 그 사람하고 같이 셋이서 뭐 김재섭 의원이야 뭐 젊은 의원이니까 같이 갔다고 해도 거기 가서 서울시장이 주재하는 그 식사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이것이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진면 현재 모습 추락하에 있고 정말 지리멸렬해 있는 그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어떤 방향을 정할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하루속히 전당대회를 해서 막강한 지도, 투쟁력 있는 지도부를 빨리 출범을 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재명의 독주, 폭주를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